안녕하세요. 바른TV 교육 나침반 코너를 진행할 김정욱입니다. 이 교육 나침반은 혁신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주최 측에서 하라고 한 말이고요. 앞으로 여건이 되면 교육 관련 주제들을 한번 여러 분야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생각해 본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양해를 구할 것은 저는 사실은 교육자도 아니고 교육학을 전공한 학자도 아니고요. 또 교육 현장에서 직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교육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로 상당 기간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련 문제점들을 제가 많이 비판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저 분석하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여러 분야에 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그런 활동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답답한 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국민들과 똑같이 아마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코너에 진행을 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교육의 자유라는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교육의 자유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 관련 여러 가지 법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방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학교 교육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교육 관련 문제는 이슈로 제기되고 있어요.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의 기득권, 교직 제도가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라든지, 또 너무 지식 전달 위주의 이런 교육이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학교 폭력, 자살, 이 이슈되는 그 문제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얘기는 많이 되지만 출구와 대안은 잘 얘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얘기가 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같은 문제가 또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곤 합니다. 학교 교육이 위기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은 출구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사교육, 사교육. 그래서 또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요. 또 때로는 심지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해외 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으로 들어가는 학부모들도 많고요. 또 최근에는 아주 특이 현상인데, 원래 학교 교육에서 이 부적응 학생들이 이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지금은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 대안학교가 아니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나와가지고 고비용으로 운영되는 그런 학교가 지금 점점 출현하고 있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자녀에게 대한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이제 학교 교육, 소위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그 학교 교육의 문제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대안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입시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대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저 멀리까지 가서 이게 평준화가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경쟁 없는 이 교직 제도도 문제다. 교사들이 평가도 받지 않고 뭔가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지만은 문제를 제기할 뿐이지 대안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5년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됩니다. 이 대권 후보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이제 한 5년 운영을 하고 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매 정권마다 교육 공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 공약이 나와서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이 경제에도 미시 경제가 있고 거시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지금 아주 이렇게 심화된 문제점들은 이제는 미시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무슨 뭐 자유학기 제도를 하나 만든다든지 또 학부모들의 그 학교 선택권이 없다고 하니까 뭐 자립형 사립고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미시적인 제도, 교육학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이렇게 개혁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제도의 기본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작된 것은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애국지사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 정부 때 의무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1960년대나 70년대 학교 교육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느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소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농수축산업에서 공업화 시대로 가던 그 시대, 즉 대량 생산 체제로 가던 시대에는 우리의 학교 교육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을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이 교육이 굉장한 토대가 됐다는 사실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2차 산업에서 지금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융복합 시대로 가고 있는데 대량 생산 체제와 같은 이런 학교 교육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근데 틀을 바꾸지 않은 채 계속해서 어떤 교육학적인 접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학적인 접근만을 하는 것을 통해서는 아마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 학부모나 국민들께서 느끼는 이 학교 교육의 붕괴 현상으로부터는 탈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상당히 절망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체제를 바꿔야 되고 틀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바뀌고 있느냐?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교육 권력의 기득권화,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 제도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교육의 의무 조항은 있지만 교육의 자유라는 이 조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헌법, 법체계가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헌법에도 없어요. 교육의 의무는 있어 교육의 자유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의 헌법은 우리들이 배우기로 유럽의 대륙계 법체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 가면 독일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나 다 헌법에 교육의 자유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이 헌법을 배워서 들여올 때 교육의 자유 조항만큼은 쏙 뺀 겁니다. 그 일본이란 나라는 교육이라는 의미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어떤 모습의 인재를 만들겠다. 어떤 개인의 어떤 창의력이나 개인의 능력을 발현시키는 교육이 아니고 소위 천황폐하를 모시는 식민으로서의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의 교육의 어떤 근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자유는 필요 없는 것이죠. 국가에서 시키는 이런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의 그 교육제도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때도 국민교육,
국민학교 이런 명칭을 사용했죠. 국민을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을. 나라에 맞는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국가의 위정자들이 이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통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의 의무만 있는 이 헌법의 이런 법체계 하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교육체계 어떻습니까? 소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독점적인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유. 근데 교육의 자유가 없다? 의무만 있다? 그거 선뜻 마음에 안 닿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교육의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제 만 6세가 되면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좀 발달 과정이 빨라서 만 5세에 학교를 보내고 싶어요. 보낼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아이는 조금 발달이 늦어서 우리 아이는 좀 만 7세에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명령합니다. 만 6세 학교에 보내십시오 하면 보내야 됩니다. 그거 안 보냈다가는 의무교육 안 시킨 부모가 되기 때문에 법규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이거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나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다 정해줍니다. 이 학교 보내라고요. 그럼 그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죠. 그럼 우리 아이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을 좀 이렇게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학교에 보내는 나이도 정해주고 가야 할 학교도 정해주고 거기서 배울 담임도 정해주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특별한 자질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싶은데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준 과목과 시간수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국어는 몇 시간, 산수는 몇 시간. 그냥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의 자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즘 다중지능 시대 아니에요. IQ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다르고 특징들이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전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본 체제가 아닌 거죠. 미시적으로 교육학자들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담임들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특성화 교육도 학교에서 시키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냐. 그건 미시적인 접근이고요. 학교가 획일화되어 있고 교과 과정이 획일화되어 있고 모든 체제가 획일화되어 있는데 그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게 지금 학교 현장의 교육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교육에 맡길 수밖에 없고, 아니면 어디 외국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시대를 참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교육 문제만큼은 관련된 분들이 이거 문제점 얘기를 안 합니다. 국민들은 교육의 자유가 없는데 아주 교육의 자유를 한껏 누리는 것 같아요. 국가가 시켜주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국가가 뭔가 관여해서 시킨다는 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다 규제요. 제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교육의 자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내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싶어도 공교육, 학교 교육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체제가 됐느냐? 왜 이렇게 획일화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법체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나라는 학교를 설립할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이 학교를 설립할 자유가 있어야 다양한 학교 형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학교 설립할 자유가 없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 지금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립학교는요, 이렇습니다.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사립학교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법인을 통해서만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법인이라는 걸 먼저 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 법인이 이제 학교를 이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요. 그럼 학교 법인이라는 건 뭐냐? 어떤 독지가가 3천억, 2천억 내 재산을 또는 땅을 이제
기부를 해서 학교 법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거기 이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기부를 하면 학교가 운영이 안 돼서 폐쇄할 때는 그 재산이 전부 국가의 재산이 됩니다. 개인 재산은 회수가 안 돼요. 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립학교가 그 학교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법제는 돼 있지만 실은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시키는 모든 교육 이런 걸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 다 제재합니다.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사립도 공립과 다를 바 없게 지금 돼 있어요. 예, 물론 뭐 사립이 이 평준화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는 사실은 학교 설립의 자유라는 것은 자유로운 학교 운영과 교육 편성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그 학교 설립의 자유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학교를 설립해도 그건 국가에 헌납한 거나 다름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교육부의 통제와 규제 안에서 아주 자그마한 어떤 자유밖에 없습니다. 예를 뭐 교칙을 뭐 정한다든지, 뭐 교복을 이렇게 좀 자유롭게 뭐 학교가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자유밖에 없어요. 교육 본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사의 선발에 대한 자유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교사 선발도 국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뭐 공개를 해라, 뭘 해라, 뭐 시험을 봐야 된다. 지금 뭐 학교 교사가 필기시험 잘 본 사람이 교사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봐야 된다. 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유가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독자 교육의 자유가 없어요. 어떤 학교도 교과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교육부에서 올바른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교육부가 만들어서 지금 책이 다 나와 있어요. 인쇄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그것을 국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고시를 통해서 교과서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학교도 그 교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훌륭한 역사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교육부가 정해야 돼요. 나라가 정해야만 할 수 있어요. 교육 과목 편성이나 교과 편성이나 학교 체제나 모든 것이 독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교육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유치원은 독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원장님이 교과 편성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교환도 마음대로 만들고 교과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의 관리 운영 조직 또 내부 조직 편제 전혀 학교장의 자율성 없습니다. 전부 국가가 정하는 어떤 그런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소위 그 교원 자격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원 자격증이 국가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교사들은 국가 공무원이에요. 지방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원 자격증을 언제 땁니까? 우리가 대학 졸업하면서 따거든요. 시험 봐서 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지학을 전공했다. 그럼 지학을 가르칠 수 있는, 과학 중에 지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땁니다. 그럼 한번 교원 자격증을 따면 이게 30년 갑니다. 정년 퇴직할 때까지. 뭐 다른 거 공부 안 해도 그냥 그 자격증 하나만 가지면 평생 한번 교사가 되면 교직을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신분 보장되기 때문에 평생을 그냥 교사로서 이렇게 재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무슨 뭐 창의성이라든지 자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사들한테 개인적으로는 뭐 또는 학교장이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제도나 체제로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죠.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가. 어떤 학교가 우리는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할 때 학생 선발권이 없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는 우리 학부모들이 또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권한도 없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아이는 IQ가 뭐 나를 닮아가지고 100이 안 돼요. 한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뭐 IQ 평균 110 되는 아이들하고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를 이번에 졸업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놓으면 매일 학교가 잠만 잘 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훌륭한 교육 전문가가 학교를 하나 세운다고 예를 듭시다. 자, 우리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IQ 100 이하만 받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100 이하 되는 아이들을 받아서 그 아이들의 그 지능에 맞는 방식의 어떤 교육 훈련 방식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가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재벌이라도 내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낼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안 보내죠. 일반 고등학교. 가면 자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학생 선발권이 없어요. 학교 설립의 자유권도 없고 학교의 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독자 교육의 자유도 없고 학생 선발권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교육부라는 한 중앙 부처가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교육 권력에 의해서 국가 독점적인 교육 체제가 이루어져 있고 그냥 국민들은 교육의 의무 때문에 그 교육에 가서 그냥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은 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이런 것들을 기본 틀을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나가야 되고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 있고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교육제도에 대해서 참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나가고 어디서부터 이거를 개혁하도록 촉구해야 될지 누가 나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강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교육학에 무슨 상당한 전공자도 아닌데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 것이 많이 명부스럽습니다만 또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이런 좋은 또 코너를 만들어서 교육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한번 다룬다 하시니까 필요하면 저도 말씀을 드리고 또 훌륭한 교육 전문가를 이제 모셔가지고 또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침반, 교육 나침반 또 다음 횟수를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